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차원 배열을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2차원 배열 m을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9개의 원소를 2차원 배열로 선언했고요. 이러한 2차원 배열 m을 매개 변수로 어떤 함수 f에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처음에 선언한 그대로 복사해서 2차원 배열을 인수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요,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크기를 생략했습니다. m 꺽쇠 아무것도 없이 꺽쇠를 닫으면요, 이것은 포인터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만 가능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크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라인에서는 가로 열고 포인터 m 가로 닫고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프로그램은 정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개구리가 이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나타내면요, 이것은 이러한 연산에 의해서 m0와 같았습니다. 이거의 역할과 여기 역할이 서로 같은 거고요.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개구리는 스타 m이었죠. 여기에 스타 m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경우와는 다르게 이와 같이 쓴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포인터고 여기에서도 포인터지만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꺽쇠가 스타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쓰면요, 스타 m 꺽쇠에서 꺽쇠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3개의 배열을 가지는데요, 이 m은 정수형 포인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3개의 정수 포인터로 이루어진 배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정수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수형 포인터 배열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주어진 세 가지 경우는요, 정수 배열이고요, 크기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를 작성하는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러한 오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죠. 크기를 알 수 없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요, 이것은 인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을 해 볼까요? 함수 f1은요, 이와 같이 첫 번째 경우고요, f2, f3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답이 잘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요, 인티저 a, 다시 말해서 정수형 배열 a입니다. 2차원 배열이고요, 크기는 3 곱하기 4,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정수는요, 내부적으로는 1차원적으로 한 곳에 모여 저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형 배열 인티저 a는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a 꺽쇠 제로, 꺽쇠 제로가 첫 번째 원소고요, a 꺽쇠 1, 꺽쇠 제로가 다음 블록의 첫 번째 원소가 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여기에 기억 장소는요, 스타 a와도 같고 a와도 같습니다. 앞에서 이것은 개구리고 이것은 양소류라고 비유해서 설명했었죠. 첫 번째 원소 바로 다음의 원소는요, 스타 a 플러스 1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원소는 a 플러스 1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서 a 꺽쇠 라우와 꺽쇠 컬럼의 기억 장소 위치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4 곱하기 로우 더하기 컬럼 번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 있는 인덱스는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1차원 배열에 접근을 합니다. 배열의 순서는 컬럼부터 바뀌므로 여기는 1이 곱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2차원 배열이므로 컬럼의 전체 개수 4가 곱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덱스 라우와 인덱스 컬럼을 알면은 처음부터 몇 번째 원소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라인에서는 선언문이 인티저 스타, 다시 말해서 정수형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크기는 3개이고요. 변수 b는 3개의 정수 포인터의 배열이므로 각 포인터는 어딘가를 가리키도록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요, 첫 번째 원소지만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3개의 원소 중에 첫 번째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크기가 다른 배열일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수 배열이라면 사이즈 오브 함수로 크기를 알 수는 있겠죠. 이번에는 함수의 포인터입니다. C 언어에서 함수는 변수는 아니지만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포인터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수학식을 다룰 때 sin x라는 함수 또는 cosine x라는 함수, 이와 같이 잘 알려진 함수뿐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의 제곱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입력을 하고요. 인수값을 주고 그것의 스퀘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가로 열고 스타 f 가로 닫고가 함수의 포인터가 되는데요. 함수의 포인터라는 것은요, 결국 리턴하는 데이터형의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괄호가 없다면 이것은 더블 스타가 돼서 포인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괄호를 생략하면요, 뒤쪽에 있는 괄호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sq라는 함수는 더블을 리턴하고요. 첫 번째 인수로 함수의 포인터를 받습니다. 이 함수는 인수를 한 개를 받고요. 그 인수는 더블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요. 더블을 리턴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입력으로는 더블을 한 개 보내는 함수가 됩니다. 함수의 포인터 예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스퀘어 함수이고요. 어떤 함수를 받아서 함수값을 계산하고 제곱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my라는 함수를 선언합니다. 더블 인수 한 개를 받아서 계산을 해서 더블을 리턴한 함수이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코사인 함수는 알려져 있으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사인 함수도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my라는 이름을 가지는 함수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함수값을 계산하고 그것의 제곱을 리턴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동일한 작업을 할 때 함수의 이름만 바뀌는 경우에 아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차원 배열에 대한 2차원 포인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8개의 1차원 배열 A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요. 인티저 A는 A라는 배열을 뜻하고요.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이러한 1차원 배열을 2차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B라는 2차원 배열은 2개의 행과 4개의 열을 가집니다. 2 곱하기 4 크기의 배열이고요. C라는 2차원 배열은 행이 4개고요. 컬럼이 2개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티저 포인터라는 것을 선언하고요. 인티저 포인터에 있는데 2차원 배열입니다. B라는 것은 첫 번째 바뀌는 것이 4개고요. C라는 배열은요, 첫 번째 바뀌는 것이 2개입니다. 이때 B라는 2차원 배열에서 i행 JL의 원소는요, 이와 같이 A 더하기 4 곱하기 I 더하기 J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J가 먼저 바뀌기 때문에 J는 0부터 4까지니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그리고 i가 옮길 때마다 4씩 더해지므로 i는 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i행 J열의 원소를 이와 같은 주소로 받으면요, A라는 1차원 배열을 이와 같이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라는 행렬에서는요, i행과 J열의 원소를 바꿉니다.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뜻하죠. 그래서 J가 먼저 바뀌고요, 4개가 먼저 바뀝니다. 이와 같이 첨자 i와 j의 역할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b와 c는 행렬에서 트랜스포즈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라움 i죠. 다시 말해서 기억 장소의 순서를 말합니다. 기억자의 순서는요, 바깥쪽에서부터 이와 같이 인덱스가 바뀌는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먼저 바뀌는 것이 라움 i저인데요. 행렬을 곱을 구하는 수학적인 수식에서 보면요, K가 바뀌는 것이 이쪽에서는 라우마이저고요, 기억장소의 순서대로 바뀝니다. 하지만 비행렬에서는요, 컬럼마이저로서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4칸씩 건너뛰면서 원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컬럼마이저인 경우에는요, 뒤쪽의 원소를 모두 지난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보다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B00, B10는요, 옆에 있는 원소가 아니라 여기를 모두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원소에 접근합니다. 따라서 원소에 접근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행렬 B를 곱하는 대신에요, 행렬 B의 트랜스포즈를 새로운 행렬 D에 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사를 하는 시간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렬의 곱하기를 계산을 하는데요, 아래의 프로그램과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은 접근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안쪽의 루프에서 계산하는 순서가 K가 뒤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K가 바뀌는 루프 내부에서요, 바로 옆에 있는 원소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는 2개의 행렬의 곱을 구하는 동일한 연산이고, 수치적으로는 이와 같이 추가된 두 루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의 계산이 아래쪽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요, n의 값이 10,000 정도면요, 이 2개의 루프는요, 10,000 곱하기 10,000, 1억이 됩니다. 1억 번에 반복하는 동안에 이 안에 있는 계산이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원소에 접근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바로 옆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요, 이 경우에는 원소의 값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1억 번을 소비하게 되므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라우마이저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빠른 이유를요,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을 프로그램으로 다시 써보면요, AI에 대한 포인터를 이와 같이 저장하고요, DJ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K가 0일 때는요, 스타P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두 루프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이 첫 번째 원소는 스타P가 되고요, 두 번째 원소는 스타Q가 됩니다. 두 개의 곱을 구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P와 플러스 플러스 Q를 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빠른 연산이 됩니다. 이 연산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컬럼마이저라면요, 여기에 원소를 찾는 과정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포함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전체 연산이 1억 번이라면요, 이러한 연산을 1억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간과 여기에 필요한 시간의 차이에 곱하기 1억이 되면요,
그 시간의 차이가 이것을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서 행렬의 곱을 구하는 것은요, 행렬이 아주 클 때만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서 행렬의 곱을 빠르게 계산하는 것은요, 행렬이 아주 클 때만 적용됩니다. 2x2 행렬 정도라면요, 원래 수학 공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